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26일 울프입니다. 지금이라도 배송에 탑승하라. 올해도 내년도 할 게 많다. 라는 내용으로 현대글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도 좋고 내년에도 더 좋아질 것 이라는 내용으로 KTB 투자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왔고요. 이 주가 추세상 하단 마지노선에서의 반등을 기대한다입니다.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물류, 해운, 유통, 미래신 사업까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종합 물류 유통 기업인 현대글로비스는 주로 이제 카케르 위주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HM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교를 하자면 이제 컨테이너선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 브레이크버크 그리고 벌크 운송, 터미널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수출 물량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응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입니다. 바이스 메소드입니다. 프리미엄 구간을 닫고 내려올 때 매도를 하는 것이고요. 디스카운트 구간을 닫고 반등을 할 때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차후에 동일한 패턴이 나오면 대응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 바이 포인트, 셀 포인트입니다. 주가 수세상 하단의 마지노선에서의 반등을 기대한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이제 파란색 선을 뚫고 내려왔으면 이제 손절하고 또는 이제 관망하는 자리입니다. 지금도 역시 관망하는 자리에 놓여 있지만 이 두 번째의 파란색 선에서 명확하게 좀 반등이 나와준다면 다시 우상향으로 가는 그런 흐름을 그려갈 수 있겠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현대글로비스는 KTB 이한준님께서 레포트를 올려주셨고 2분기 영업이익 2,769억 원 기록을 했다. 컨센서스를 상회했고 CKD를 제외하면 전 부분에서 서프라이즈가 났다는 것이죠. 자, CKD 실적은 하반기 반도체 탑재 부품 위주로 물량이 늘면서 개선이 예상이 되고요. PCC 일반 화물의 기여 하반기는 더 커질 전망이고 물류 부문 호실적은 하반기 내내 지속될 것을 기대한다. 특히 이제 물류 부분에 대해서 호실적이 큰 매출의 성장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겠다는 거죠. 이러한 내용으로 21년도 실적 수추정치가 상향이 되고 21년 말 PCC 배송권 재협상 결과 현대차의 인리공장 램프업 시점에 따라서 22년 이후 추가적인 추정치 상향 요인이 존재를 한다. 그러나 현재 미반영 중임, 그러니까 주가의 미반영이 되었다는 거죠. 이 말인즉슨 향후에 주가가 충분히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이 붙는다면 주가는 반영을 하면서 오를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내용이 마지막에 나와 있죠. 코로나19 환경 속에서 긴급 물류 서투입 비용에 따른 매출액이 반영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회사 측에서는 연내 수익성에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반기 가장 큰 수익인 추정치가 상향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FN 가이드를 보면 이제 2대 주주가 우리 연기금으로 들어가 있고요. 시세 현황을 보면 1년 새에 70%까지 많이 올랐습니다. 당연히 HMM이 오른 만큼 현대글로비스도 따라서 조금 오른 부분도 있습니다. 자, FN 가이드 사업 요약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동사는 종합물류업과 유통판매업, 해운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 그룹에 속한 회사다. 자, 3월 전년 동기 대비 연결 기준 매출액은 7.7% 증가를 하였고 영업이익은 7.4% 증가를 하였으며 단기 순이익은 19.2%가 감소했다. 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신차 대체 수요 대비 중고차 수요 증가로 인한 부분이 이제 늘어났다는 거죠. 전년 동기 대비 약 7% 정도가 증가를 했고 또 이제 이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물류를 담당하고 있고 여타 물류 회사와 차별화된 서비스 역량 바탕으로 전 세계 다양한 운송 루트에 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HMM과 비슷하지만 HMM은 컨테이너선 위주고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컨테이너선
보다는 이제 카캐리나 이제 벌크선 운송이 더 줄을 이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PER 밴드는 중단에 위치해 있고요. PBR도 중단에서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는 공평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뭐하는 회사인가? 물류 회사죠. 수출입 물류, 완성차 물류, 부품 물류, 벌크 물류, 일반 물류, 그리고 특수 물류, KD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해운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 브레이크 벌크, 그리고 벌크 운송, 터미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완성차 브레이크 벌크 오버뷰를 보면 PCTC 완성차 운반선을 이용해서 본사와 해외 네트워크 간의 효율적인 업무 협력을 통해 완성차, 건설 중장비, 버스, 전동차 운송을 하며 제3자 물류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유통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이 있고요. 오토비지가 있습니다. 미래 신사업부는 EV 종합 솔루션. EV 종합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EV 충전, 배터리 유통, 정보 서비스 등 대상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중간에 보면 이제 설명이 안 나와 있지만 수소 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을 예정입니다. 수소를 업체에서 만들면 그거를 이제 배에 실어 나르는 그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자, 종합 물류 사업 산업의 특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유통 판매 사업을 하고 있고 해운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물류 부문의 매출은 자 32.48%입니다. 최근 기준으로. 그리고 유통 부문은 54.98%, 그리고 해운 부문은 12.54%입니다. 이 유통 부문이 차지하는 매출의 비중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각 사업 부문별 누적 연결 매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역시 여기서 잘 나와 있듯이 유통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CKD 부품 및 상품 판매로 수출이 더 많다는 거죠. 자, 수주 상황을 보면 이제 카캐리 위주로 좀 한다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완성차 해상 운송 계약으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올해 하반기까지 계약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저의 코멘트는 물류 이동은 코로나 해소 이후에도 유효할 것. 자동차 수출 물량 대응에 현대글로비스의 역할이 기대가 되고 전반적으로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의 물류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수소 공급망 관리 최적화 플랫폼이라고 해서 다른 회사에서 수소를 만들면 그거를 이제 받아서 실어 나르고 공급을 하는 것까지 하는 그런 사업을 영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수요와 공급의 버직을 따른 거고요. 리얼 옵션이 발생하게 되면 주가는 계단식으로 상승하게 되고 가속화가 발생합니다. 리얼 옵션의 가치가 최대치일 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겠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주가의 흐름은 원래 펀더멘털로 수렴하게 되는데 이를 리얼 옵션망이라고 합니다. 전제 조건은 시간에 종속되어 있으면 이 세상은 영원한 거 없고 역사는 반복됩니다. 절대로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비스터 마켓은 항상 옳다는 생각을 가지자입니다. 자, 오늘은 현대글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하반기도 좋고 내년에는 더 좋아질 것이라는 내용으로 KTB 증권에서 레포트가 있었고 주가 추세상 하단 마지노선에서의 반등을 기대해보자입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